매일명언을 구독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명언을 구독하신 여러분은 모두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김용환 작가님의 긍정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 내용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된 정신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화학자이며 미생물학자인 루이 파스테르의 명언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눈에 보이지 않아 누구에게나 다가가며 양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카이로스와 마주치게 되면 저울로 잘 분별한 후에 칼 같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카이로스의 어깨에는 커다란 날개가 있고 두 발에는 보조 날개가 있어서 마주친 사람이 우물쭈물 망설이면 네 개의 날개를 가차없이 펴고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또한 앞머리의 머리털이 무성해서 앞에서는 쉽게 움켜쥘 수 있어도 뒷머리에는 머리털이 하나도 없어서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기회는 왔을 때 재빨리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또한 한번 머리를 돌리고 나면 뒷머리가 민머리라서 잡으려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기회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눈앞에 왔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신기루이자 성과물 없는 후회스러운 고민거리일 따름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한번 찾아왔던 기회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기에 그것을 잃을 경우 상실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합니다. CEO 징기스칸의 명언입니다. 가난을 탓하지 마라. 나는 둘째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적들의 100분의 1, 200분의 1에 불과한 병사로 세계를 정복했다. 배운 것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니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도 살아났다. CEO 징기스칸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지진이 나도 살아남을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고통이나 역경이 찾아와도 절대로 주변 환경과 상황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굳이 징기스칸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런 태도는 인생의 패배자들만이 하는 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여러분의 마음이고 모든 희망의 원천도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열정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인생을 주체적으로 사십시오. 무엇보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 좌절하기보다는 오늘처럼 성공한 날을 상상하곤 했다. 뮤지컬 배우 박혜미 씨의 명언입니다. 긍정적인 힘이 성공을 부릅니다. 희망을 내포한 긍정적인 힘은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 힘에 확신이 가득하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순간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는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힘든 순간에 필요한 것은 바로 나는 잘 될 수 있다. 앞으로는 분명히 잘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거듭 말하건대 긍정적인 힘을 가지면 틀림없이 잘 됩니다. 반대로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래?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기가 꺾인다면 힘든 순간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 벨, 미국의 사회학자의 명언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명제뿐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굳건한 바위도 비바람에 조금씩 깎이고 침식당합니다. 영원하리라 믿고 맹세했던 사랑도 세월이 지나면 변하게 마련입니다.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에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보면 인생이란 참으로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자연의 이치가 그렇고 순리가 그런 것을. 그러니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세상은 변한다는 이치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인 지영곤님의 명언입니다. 그대의 일상의 평범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일상의 평범한 것들을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이 재미없어 하며 반복하는 일상이 그러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소중한 일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대가 물수듯 쓰는 사소하기 짝이 없는 듯한 시간도 먼저 세상을 뜬 이들에게는 그렇게도 간절한 내일이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마시는 행위가, 굶주린 사람에게는 빵을 먹는 행동이, 곧 세상을 떠나려는 이에게는 단 5분의 시간이 그렇게 간절하고 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역지사지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순리대로 보이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도 절로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인생의 승부는 마지막에 결정난다. 속담입니다. 어릴 때 뛰어난 수재였던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시대에 어려워 장원급제한 사람치고 판서된 자 드물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어릴 때 수재로 이름을 날린 사람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견제받거나 배척당하기 쉽습니다. 또 공부는 잘할지 몰라도 인성이나 덕성이 부족해 처세를 잘 못하고 그래서 큰 역할을 맡지 못해 역사의 장에서 밀려나기도 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재능을 발휘했더라도 덕이 부족한 탓에 인생길에서 도중하차하는 사람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혹 여러분이 둔재라 할지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스스로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고 인성과 덕성을 갈고 닦아 큰 일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대기만성이라는 고무적인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만시지탄만 외칠 것이 아니라 만성지락을 느껴볼 일입니다. 인생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이야말로 인생이다. 인생에 괴로움이 없다면 무엇으로 만족을 얻을 것인가? 도스토옙스키의 명언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괴로움이 없고 행복한 나날만 존재한다면 그 행복은 지겨운 괴로움의 또 다른 이름 아닐까요? 역설적인 언어의 유의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괴로움과 시련이 있기에 만족과 행복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골이 깊어야 산이 높은 법입니다. 그래요. 엄청난 열이 가해져야 훌륭한 명검이 만들어지듯이 고되고 엄청난 시련을 겪고 난 사람만이 큰 그릇으로 단련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시인이며 사상가인 폴 발레리의 명언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의 것입니다. 전설적인 CEO 잭 옐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말은 당신 자신이 되라는 말이었습니다. 남의 흉내나 내지 말고 정체성 뚜렷한 나 자신이 되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는 부모의 강권에 못 이겨 부모가 원하는 공부와 직업을 선택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인생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주체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 영국 속담입니다. 불가에서는 봄바람과 여름비는 만물을 생장하게 하지만 가을 서리와 겨울의 눈은 만물을 성숙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시련과 좌절을 상징하는 가을 서리와 겨울의 눈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성숙시킨다는 뜻입니다. 시련과 좌절 없이는 큰 인물, 유능한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봅시다. 부모님의 음덕 덕분에 탄탄대로를 걷는 사람, 환경이 좋지는 않지만 그릇이 큰 사람, 환경이 좋지 않아 그 불우한 환경에 매몰돼 작아져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지 못한 경우는 대개 스케일이 작아지고 일수이지만 개 중에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거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큰 인물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유복한 환경에서 탄탄대로를 걷는 사람은 시련과 좌절이라는 거친 파도가 몰아칠 경우 주저앉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환경이 좋지 않지만 스케일이 큰 사람은 오히려 그 어려움을 즐기거나 극복하는 큰 인물이 됩니다. 실제로 큰 인물 중에 도시 출신보다 농촌 출신이 더 많다는 게 통계입니다. 대통령이나 총리, 장관 등을 지낸 분들을 떠올려 보면 수긍이 갈 것입니다. 남에게 얼마나 많이 주며 살았는가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와 무게를 가늠할 수 있다. 서양 사학자인 이인호님의 명언입니다. 탈무드는 인생에 세 친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재산, 둘째는 가까운 친척, 셋째는 남에게 베푸는 선행입니다. 죽음이 임박해오자 그토록 가깝다고 여겼던 첫째, 둘째 친구는 동행하기를 거부했지만 셋째 친구는 기꺼이 동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뒤까지도 함께하는 선행이야말로 귀중한 친구가 아닐까요? 탈무드의 이야기가 시사하듯 남에게 선행을 많이 베풀면 죽은 후에도 선행이 그 사람의 인생에 무게를 더해주고 가치를 높여줍니다. 저는 살아생전 베풀고 선행한 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한 사건을 통해 피부로 경험했습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나 죽는 날까지 극명하게 대비되던 삶을 살았던 한 제야 인사와 전직 총리의 죽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들의 중업은 당시 큰 화제가 되었고 TV에서도 두 상가의 표정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제야 인사의 상가는 늦은 밤까지 수많은 조문객으로 북적댔지만 살아생전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린 전직 총리의 상가는 조문객이 별로 없어 썰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베풀며 살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평가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줄리아 모건, 미국의 건축 디자이너의 명언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그 일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과거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뜻하지 않게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성실하게 온 정성을 기울여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실수에 대해서는 작은 것이라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같은 불확실성과 단절의 시대에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벼랑 끝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가 큰 화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자신은 물론 남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조그만 구멍 하나 때문에 둑이 무너지고 들판에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작은 일에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사물이라도 보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톨스토이의 명언입니다.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 간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태조와 무학대사가 서로 농담을 하면서
희롱산매에 빠져들었습니다. 태조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둘 중 누가 농담을 잘하는지 내기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무학대사가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 먼저 해보십시오. 그러자 태조가 먼저 농담을 걸었습니다. 내가 스님을 자세히 쳐다보니 꼭 돼지처럼 생겼습니다. 그려? 무학대사가 대꾸했습니다. 제가 보니 전하님께서는 꼭 부처님처럼 생기셨습니다. 무학대사의 대답에 태조는 뜻밖이라는 듯 되물었습니다. 어째서 내 농담을 받아치지 않는 게요? 무학대사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돼지로 보이고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부처님으로 보이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넓고 깊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평소 남의 실수나 잘못을 들추어내려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한시바삐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부정적인 마음이 자꾸 쌓이면 결국에는 악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매일명언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명언을 청취하시는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